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낭독 크리에이션 김나경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움으로 건강을 경영하라. 내 몸을 지키는 비우기. 지금 당장 시작하자. 100세 시대 건강경영법. 작은 실천이 내 몸을 변화시킨다. 새로운 인생을 여는 해독 처방전. 이목음 지음. 프롤로그 보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경영하려면 내 몸부터 경영하라. 지난 세월 우리는 가난을 극복하고 자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그 결과 먹을 게 해결되고 너무나 풍요로워졌다. 우리 후손들은 배고파서 힘든 적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성하다. 그러니 배에 꼬르륵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이 풍성한 먹거리로 배불리 먹고 있다.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먹게 된다. 건강을 위해 한 번씩 몸도 비워줘야 하는데 계속 먹는 것에만 집중한다. 현재 혀끝에서 주는 미혹에 끌려서 건강을 가볍게 여기며 미래의 나의 몸에 대해 잘 모르고 사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 엄마의 자리에서 보면 그렇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대기업인 회사를 경영하듯이 건강도 경영해야 한다. 대기업은 계열사들이 경영을 잘해야 대기업 총수도 기업도 건재하듯이 내 몸도 모세혈관까지 막힘없이 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몸 경영은 내 몸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해주고 작은 모세혈관까지 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나쁜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이 순환들을 방해하게 된다. 이렇게 내 몸이 잘 순환이 되려면 과식과 폭식은 아예 몸에서 거절해야 한다.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몸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맛있게 먹은 음식들로 인해 불어난 체중을 어떻게 빼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알았으면 한다. 먼저 필자가 마루타가 되어 여러 가지 체험을 했다. 이런 꾸준한 체험 덕분에 저자는 현재 70세가 되었지만 30대, 40대의 건강 나이로 여전히 밝고 건강하게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며 살고 있다. 이것은 비움의 경영이 저자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다. 비우고 소식하며 채워주는 것은 잃어버렸던 내 몸속에 명의백명을 다시 찾는 것이다.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의사백명이 열심히 나를 지킨다. 이 의사들이 나를 최고의 몸으로 만들어준다. 100세까지 내 몸을 운전하려면 건강 경영을 필수다. 비우고 채우자. 내 몸을 집으로 비유하면 하수도가 막혀서 아니면 물이 나오지 않으면 집이 난리가 난다. 그러면 고쳐줄 기술자를 불러서 집에 막혀있는 하수도를 빨리 뚫어 놓는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이 막히고 배가 앞산만큼 불러와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는 몸의 하수도가 막힌 것처럼 독소로 가득 찬 사람들을 상담과 처방을 해주고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상담자 중에는 비만해도 아주 여유롭게 생각하는 분도 많다. 몸에 통증이 없다고 병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오히려 아무 진통이 없이 나타나는 암과 심장병이 더 무섭다. 밤새 안녕이라고 어제 저녁 재미있게 대화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는가. 자, 이제 나의 몸이 막힌 곳과 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질병을 예방한다. 고급 승용차인 벤츠의 가격이 싸다고
신나라는 기름을 계속 넣고 다니게 되면 자동차 수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100세를 건강하게 있어야 하는데 내 몸 안에 즉석 음식, 마트나 슈퍼, 편의점에 파는 즉석 식품들로 채운다면 과연 100세까지 질병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미 먹은 이 음식들이 몸을 덜 해롭게 하려면 반드시 효소가 충분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내 몸을 효소로 채워줘야 한다. 그렇다면 잘 몰라서 많이 먹어 가득 채워진 몸을 어떻게 깨끗이 청소해야 하나? 맛있게 먹은 음식이 건강을 해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힘든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터득한 방법들을 알려주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해독과 절제다. 절제와 비움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의 회복 사례들을 보며 가치를 느낀다. 따라만 해도 내 몸이 굉장히 좋아진다.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은 내일의 내 몸이 되고 오늘의 내 몸은 어제 먹은 음식의 결론이다. 어떤 음식들이 내 몸에 유익한지 아는 계기가 되자.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중요하듯 성공을 하는데도 기초공사인 건강이 튼튼한 받쳐줘야 한다. 건강이 발목 잡혀서 하고 싶은 일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성공만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알려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이 글을 쓴다. 질병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자동차를 깨끗이 타고 다니는 것과 같다. 이 책을 읽고 내 몸의 소리와 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바란다. 특히 밤늦게 퇴근해서 야식을 먹고 배가 불룩 나온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꼭 읽기를 바란다. 몸이 재산이다. 내 몸이 대기업이다. 이먹음. 들어가며 차례를 보겠습니다. 목차 프롤로그 100세 시대를 경영하려면 내 몸부터 경영하라. 들어가며 당신은 인스턴트 음식을 일주일에 몇 번 먹나요? 1장 지금 당장 시작하는 내 몸을 지키는 연습. 2장 100세 건강 경영 시대에 살아남는 법. 3장 성격에 따라 적용하는 오장육부 처방전. 4장 내 몸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건강 경영 법칙. 5장 내 몸을 지키는 비우기 건강법. 6장 해독으로 해로운 인생을 연 사람들. 그리고 부록이 있고요. 에필로그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들어가며 보겠습니다. 당신은 인스턴트 음식을 일주일에 몇 번 먹나요? 첫 번째로 젊은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거의 매일 먹는다라는 대답도 꽤 있었다. 새끼를 라면, 피자, 햄버거를 먹는 젊은이도 많았다.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먹을 때의 행복감은 어디에다 견주기가 어렵다. 맥도널드의 먹음직한 햄버거를 보면 들어가서 먹어야만 하는 중독증인 사람들도 있다. 달콤한 도넛, 입안을 화끈하게 하는 매운 라면, 고소하고 쫀득쫀득한 피자,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통닭, 핫도그. 이 풍성한 인스턴트 음식은 손만 벌리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 맛있는 음식을 일주일에 몇 번 먹는가를 물어본 것이다. 먹는다면 주로 어느 때 먹는가? 두 번째 질문은 언제 주로 먹는가였다. 많은 사람이 밤에 주로 많이 먹는다고 했다.
먹방 TV를 보다가 먹고 싶은 생각에 참지 못하고 비슷한 것을 시켜 먹었거나 냉동실에 있는 먹방과 비슷한 재료가 있으면 찾아서 요리해서 먹기도 한다. 바삭바삭 튀긴 통닭과 양념 통닭은 우리나라 축구 시합을 할 때 제일 사랑받는 1위의 즉석 요리다. 맥주 한 잔과 같이 먹을 때는 돈 많은 갑부들도 부럽지 않다. 새벽에 끝나는 시합일 때는 새벽까지 먹는다. 요즘은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도 집에서 요리하는 일이 드물다. 아예 시켜서 먹는다. 요리하는 시간을 전략해 손님들과 대화할 시간도 많아져서 요리를 시켜 먹는다. 국어사전에 보면 인스턴트 음식이란 명사로서 즉석에서 간편하게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흔히 즉석에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이른다고 라고 쓰여 있다. 아주 빠르고 편리하다는 말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을 거의 시켜 먹는다. 그래서 확진자들이 많아졌다. 운동은 하지 않고 먹는 것만 배불리 먹기만 하니 살이 찔 수밖에 없다. 빠르고 편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바쁜 현대 생활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요리한다고 재료 사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만든다고 가스불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이다. 나도 가끔 라면을 먹을 때가 있다. 오늘은 정신적 위로를 위해서 먹는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먹는다. 또 빵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한다. 먹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런데 먹고 나면 좀 참을 걸 하고 후회를 한다. 당신은 후회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나면 곧장 후회한다. 다시는 과식하지 말자고 다짐한다. 육류로 과식하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한정식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나 나른함이 없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밤늦게 퇴근해서 출출하다면서 컵라면을 먹든지 치킨, 피자, 라면 등등 서슴지 않고 시켜서 먹는다. 배달업체가 신속하게 배달하니 조그만 허기가 와도 즉각 시켜 먹는다. 아빠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도 같이 거들어서 먹는다. 맛있게 시켜 먹는다. 아빠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도 같이 거들어서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그렇게 먹고 나면 노곤하고 졸음이 와서 가물거리다가 5분만 있다가 씻어야지 하고 살짝 눕는다는 게 밤새도록 자버릴 때가 많다. 숙면이 될 리 없다. 그것은 내 속의 장들이 밤새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계속 갈증을 느낀다. 나트륨을 잔뜩 먹었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만 생활 방식을 쉽게 바꿀 수가 없다. 먹을 때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는 안 먹어야지 하고 결심한다. 그러나 다음날 맛있는 치킨 앞에서 그 결심도 와르르 무너진다. 또 먹으면서 결심한다. 이젠 진짜로 마지막이다 하고 이렇게 작심삼일이 수도 없이 지나간다. 이것은 현대 음식 문화가 가져다 준 선물이다. 담배 피우는 분께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나쁜 것 빨리 먹고 없애야 한다며 연신 줄담배를 피우듯이 인스턴트 음식 앞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스스로 절제하기엔 너무 먹을 것이 많다. 편의점에만 가도 먹을 게 지천이다. 컵라면에 물만 부으면 금방 먹을 수 있고 TV를 보면서도 먹을 수 있고 컴퓨터를 하면서도 먹을 수 있다. 거기에 맛까지 있으니 인스턴트 음식 중 컵라면이 순위 1위다.
고소한 피자는 언제든 시키면 1대1로 주로 대도 많다. 내가 아는 후배는 혈액 투석을 하는데 4시간 정도 투석하고 있다. 평소의 식습관으로 이런 상태까지 간 것이다. 투석하는 것은 참 비참한 것 같다. 그러함에도 배가 고프면 빵, 햄버거, 컵라면을 제일 먼저 먹는다고 한다. 혈액 투석을 하고 왔으면서도 급하고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인스턴트 음식이기 때문에 습관대로 먹는다. 그 결과 혈관의 혈액들이 맑아지겠는가? 몸은 내장 비만으로 든든히 자리매김한다. 내가 먹은 대로 표현하는 몸을 제일 정직하다. 건강 따윈 생각할 틈이 없다. 빨리 배부른 게 최고다. 이렇게 음식 악순환이 계속된다. 고급 승용차인 벤츠에 질 낮은 시너를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 벤츠의 수명은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벤츠보다 더 오랜 사용해야 할 내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 질병 없이 내 수명대로 건강하게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음식들이 내 혈액을 맑게 하는 재료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건강 정보로 익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천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맑은 피가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혈액을 맑게 하려면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 비워라. 냉장고도 비우고 몸도 비워라. 몸은 내가 먹은 음식들로 소화되지 못한 독소들이 쌓여 어쩔 줄 몰라 한다. 냉장고의 발달로 집마다 냉동실, 냉장실을 이어 터진다. 바쁜 생활과 식품업계의 소비자를 향한 파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우리는 그 달콤한 유혹에 쉽게 따라간다. 빠른 먹거리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스턴트 음식의 허와 실을 알게 되면 조금은 인스턴트 음식을 덜 먹거나 살 때에 한 번쯤은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다. 또 이미 중독이 된 사람들도 내 몸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 일주일에 몇 번 먹을 것인지 정해놓고 먹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습관이 되면 본인 스스로 절제와 조절이 될 것이다. 질병 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려고 한다. 내 몸을 파괴하고 싶다면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물성 음식에는 모든 고기, 생선, 달걀, 우유 및 유제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가 흔히 잘 먹는 음식들이다. 과도하게 먹지 말라는 것이다.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림프 시스템이 막히는 것은 물론 비만, 통증, 질병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인스턴트 음식에도 동물성 재료들이 엄청 들어있다. 내 몸에서 생기는 질병은 내가 먹은 음식이 주범인 것을 명심하자. 아무리 성공을 크게 했을지라도 몸이 아프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병원에서 결제해주는 CEO가 되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100년을 사용해야 할 몸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알아보기로 하자. 대기업 총수처럼 대기업인 내 몸을 경영하자. 비움으로 몸을 경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몸을 비우면 몸이 잠시 휴식을 한다. 휴식하는 동안 먹었던 음식을 소화, 흡수시키는 데 동원되었던 혈액들이 내 몸의 상처난 곳들을 보수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놀라운 회복 시스템이 가동된다. 비움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제1장
지금 당장 시작하는 내 몸을 지키는 연습. 오늘 하루의 식습관은 10년 후 건강의 바로미터. 10년 후에 나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먹은 음식이 나의 몸을 만드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정말 소중한 것은 급하지 않다고 한다.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몸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지금 버는 돈, 미래의 꿈도 헛것이다. 몸이란 무엇일까? 몸은 당신이 사는 집이다. 집 안에는 가구도 있고 음식을 만드는 부엌도 있다. 이런 집기들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더러워져서 수년에 한 번씩 도배도 하고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또 수년을 사용하게 된다. 우리 몸도 대청소와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다. 군대에서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란 구호가 있다. 전쟁이 났을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잘 관리하라는 말이다. 우리도 장기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한다. 몸 안에 쌓인 독소를 한 번씩 청소해야 한다. 몸은 무엇으로 청소해야 하나? 몸을 제대로 청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는 먹거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하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몸은 내가 먹는 것이 독소가 되기도 하고 몸을 청소하는 세제도 되기 때문이다.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 내 몸이 된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내가 지금 먹는 음식들이 쌓여 10년 후에 몸이 결정되는데 말이다. 암도 잠복기가 15년에서 20년이라고 한다. 내가 오늘 암이란 판정이 났다면 되돌아보면 내가 먹은 음식과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추적하여 알 수 있다. 건강할 때 먹은 음식과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타난 것이다. 암의 정체가 뭘까? 정상세포가 아닌 비정상세포를 말한다. 정상세포는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세포 주기에 비정상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커지는 것이다. 이 세포가 바로 암세포다. 통증이 없는 곳에 암은 말기가 되어서 알게 되는 것도 있다. 그러면 암이 안 걸리고 살 수 있을까? 당연히 살 수 있다. 내가 먹은 음식을 내 몸이 필요한 음식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충분히 안 걸릴 수 있다. 내 몸이 원하는 음식으로 먹는다면 우리 몸의 세포는 다시 새롭게 재생한다. 이 암이란 녀석도 내가 먹은 음식이 원인이라면 다시 몸이 원하는 음식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맛있어서 먹은 즉석 음식들이 여기에 한몫했다면 이 즉석 음식들을 보며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다. 물론 스트레스, 체온 관리도 해야 하지만 내가 먹은 것이 과식과 폭식이 원인이 되어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면 소화흡수와 배설이 잘 안 돼서 독소가 계속 쌓이는 것이다. 막히면 아프고 뭉치면 아프다. 악취도 난다. 암으로 진단되기 전에 몸이 사전에 우리에게 알려준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다. 내장 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만 해도 식곤증 때문에 어쩔 줄 모른다. 먹고 난 뒤에 소화가 안 되어서 늘 소화불량이기도 하고 먹기는 먹는데 돌아서면 또 허기가 진다. 손발은 늘 차갑고 밤에 잠을 푹 자지도 못한다. 저체온에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 늘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몸이
천근만근이다. 눈에 핏발이 가시지 않고 배변은 계속 물변 상태다. 짜증과 화는 아무것도 아닌 이래도 감정이 폭발한다. 이런 몸의 느낌을 잘 관찰하면 몸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약 하루 먹으면 되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우리는 골골 80세가 된다. 일주일 내내 즉석 음식만 먹고 물은 거의 섭취를 안 한다면 몸이 반드시 아우성을 쳤을 것이다. 몸의 물 부족 상태를 알리기 위해 소변 색깔이 노랗다. 그것을 보는 순간 오늘은 물이 부족하네 하고 물을 먹거나 즉시 몸의 신호를 감지하면 된다. 하루 동안 내가 먹은 음식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배설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확인을 잘해야 10년 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직장암에서 뼈로 전이된 45세 여성은 정기검진을 갔다가 의외의 결과로 충격을 받는다. 직장암에서 뼈로 전이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계속 물변을 보는데도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 줄 알았다고 한다. 불편했지만 통증이 없었기에 그냥 넘겨버린 것이다. 남편이 부산의 대형 병원 업무과에 근무하는데도 몸의 신호를 놓쳐버린 것이다. 한창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할 나이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45세이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부부로 보였지만 남편의 거친 성품에 날마다 불안했고 두려웠다고 한다.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 마음과 몸이 무너졌나 보다. 밤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던 신장투석 환자도 남들도 자다가 자기처럼 소변을 자주 보는 줄 알았다고 한다. 식당을 40년 운영했던 여 사장은 폐암 말기가 되어서야 되돌아보니 변비가 심해 손가락으로 후벼 파야 했다. 그때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과일로 바꾸고 몸을 돌봐야 하는데 약으로 임시 해결만 해왔던 것을 지금은 후회한다. 그때 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고 억울해한다. 어느 교회 집사님은 점심에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데 땅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이 다리 힘이 풀리면서 쾅 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갈비뼈가 충격으로 금이 갔지 않았을까 하고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에 뼈까지 전이가 되었다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황당하고 믿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통증도 없었고 기침만 좀 자주 했을 뿐인데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한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고 한다. 투병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남편이 운영하던 세탁소에서 손님이 맡겨둔 세탁물을 세탁하기 전 주머니를 뒤집어서 터는 일을 30년이나 했다고 한다. 그 먼지가 폐로 들어간 걸까? 분명히 신호를 주었을 텐데 안타까웠지만 이미 늦었으니 할 말이 없다. 이 여집사는 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갔다.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우울함이 몰려오는 것 같았다. 암이라는 병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명적으로 받아들인다. 외국에 있는 분들은 다시 건강을 돌보라는 것으로 여기며 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건강을 돌본다고 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암으로 진단받고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치료 중에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우리 시수께서도 2차 항암 치료 중 이 세상을 떠났다. 돌아가시고 나니 강행해서라도
식이요법으로 해독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 가족끼리 의견 일치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무려 100조 개의 세포다. 이 세포들이 피부, 뼈, 근육, 장기, 치아, 머리카락, 손톱, 성대, 안구 등으로 조직된다. 이 모든 세포와 조직들은 예외 없이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뇌의 통제를 받는다. 세포 혼자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엄청난 암 숫자와 세포들이 뇌에서 메시지를 받고 뇌로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달라고 요청한다. 24시간 끊임없이 수조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반듯하게 서고 걸을 수 있다. 뇌의 전달이 바로 되지 못하면 몸이 제 멋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몸의 항상성이 만들어지면 시계 없이도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세포는 명령을 기다리는 군대의 군인과 같다. 세포의 모든 행위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뇌의 지시와 감독에 의해 수행된다고 한다. 어떤 세포도 혼자서 일방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세포는 외예라고 한다. 정상세포는 세포 주기에 따라서 새로운 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이 암세포는 몸속의 독성물질에 의해서 그런 주기가 없이 비정상화된 세포다. 독성물질이 뇌의 정상적인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열을 멈춘다. 그러나 암세포는 제멋대로 불규칙하게 확산한다. 정상세포들은 두 세포가 서로 맞닿게 되면 성장을 멈추는 것이 일반적인데 암세포는 같은 조건에서도 계속 제멋대로 성장한다. 세포들도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 녀석은 예외이다. 그러면 정상세포들이 암세포로 가도록 하는 것이 뭘까? 범인은 독소다. 정상적인 세포가 수십 년 동안 독성물질의 영향을 받으며 마침내 미쳐버리게 된다. 이 독성은 내가 먹은 음식에서 발생한다. 1, 2년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암은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더라도 그냥 암일 뿐이다. 현대의학에서는 눈이 아프면 눈만 보는 안과로 가지만 동양의학에서는 간을 본다고 한다.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다른 병이라고 알고 있다. 담배를 많이 흡입하면 폐암, 먹은 음식이 장에 오래 쌓이면 대장암에 걸리고 지나친 육류의 섭취는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더라도 똑같은 암일 뿐이다. 옛날에는 신발 종류가 검정 고무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종류가 너무 많다. 테니스 칠 때는 신는 테니스화, 여름에 신는 샌들, 조깅할 때 조깅화, 비 올 때 장화, 축구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것처럼 암의 종류도 의학의 발달로 여러 개가 생겼다. 암들이 생기는 원인 가운데 첫 번째 내가 먹는 음식이다. 여러 가지 건강 정보로 익히 우리는 알고 있다. 혈액을 맑게 하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풍성히 먹으라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다. 그러함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현 시대다. 우리의 정서에는 음식 끝에 정이 난다라는 말처럼 친해지려면 식사 한번 하자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나면 급속히 친숙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은 음식의 인연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다. 생일에도 장례식에도 잔칫날에도 음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허전하다. 그 식사가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결정난다.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내 건강을 결정한다면 나의 식생활 습관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뷔페에 가도 내가 먹을 양을 정확히 알고 과식하지 않도록 하자. 결혼식 축하해 주러 갔다가 과식하고 온다면 내 몸에 독소가 쌓여 10년 뒤에 몸이 나에게 호통치는 날도 있을 것이다. 맛난 음식을 계속 먹고 싶다면 건강할 때 음식을 절제해야만 한다. 이 사실을 잊으면 건강할 때 먹었던 음식들로 건강을 잃고 나면 음식을 즐길 수 없는 환경에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아프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 젊을 때보다 당연히 다르다. 우리 몸도 노화하고 활동량도 달라진다. 입맛도 달라진다. 계속 입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고 몸이 원치 않은 음식을 계속 즐기다 보면 몸이 무너지게 된다. 최고의 건강 보약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다.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내 몸을 나쁘게 하는 나쁜 음식이 된다. 힘들겠지만 속을 꽉 채우는 것보다 소식이 최고다. 적게 먹으면 내 몸의 장기들이 힘들지 않아도 된다. 텅 빈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릴 때는 편하게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만원인 지하철, 버스에서는 내릴 때 힘들게 내린다. 10년 후 건강하려면 음식을 먹을 때 과일부터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면 과식하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다. 미리 효소가 든 과일, 채소를 먹게 되면 소화도 도움이 된다. 순서를 바꿔서 먹으니 내 주변에 같이 먹는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한다.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모래시계 30분짜리를 두고 천천히 먹어보면 천천히 먹는 습관과 꼭꼭 씹는 습관이 된다. 밥 한 그릇을 빨리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다. 그러나 한 수저의 밥을 천천히 오래 씹으면 포만증수에서 배부르다고 신호를 준다. 30번만이라도 씹어라. 그러면 절대 과식하지 않는다. 과식하지 않으면 내 몸의 장기들이 먹은 음식들을 소화 흡수시키는데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병은 입을 통해 온다. 과식하는 입을 불행을 먹는 것이다. 입은 불행의 문이다. 그리고 음식이 의사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도록 한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고 했다. 21일만 소식하는 습관을 들여보아라. 그러면 조금 익숙해진다. 내가 꾸준히 식습관을 바꾸면 다음부터 몸이 절제하도록 한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자. 밥을 천천히 먹는 것부터 하면 된다. 당신의 음식 습관이 고기를 많이 먹는다면 신선한 야채와 과일로 바꾸자. 고기를 많이 먹는데도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알려준다. 몸의 건강을 다스리는 마음의 건강은 호흡법부터 교정하라. 당신은 당신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으스스 춥더니 감기가 왔네 하고 말해본 적이 없는가? 하나뿐인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안 끼친다. 성서에도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다. 복이라는 말은 건강할 때 복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괴테는 건강의 정의를 질병에 걸려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우리의 몸은 두 가지 전쟁 속에서 산다고 한다. 하나는 정보의 홍수고 하나는 몸의 전쟁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음식과 전쟁, 스마트폰에서 오는 정보, 유튜브에서 오는 미디어 전쟁이다. 저녁에 귀가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오고 있는지, 몸이 건강하면 내가 몸의 주인이 되고 몸이 아프면 병이 나의 주인이 된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산다. 의학이 발달했어도 건강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너무나 많다. 암, 불치병, 에이즈, 특히 요즘 코로나19 같은 공포의 질병들, 앞으로 슈퍼바이러스 시대가 온다고 한다. 듣는 것만 해도 건강염려증이 자연히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미리 건강을 돌본다고 영양제 과다 복용이 오기도 한다. 그러니 과유불급이 되어버린다. 또 각종 스트레스와 자동화로 인한 운동 부족과 가공식품, 환경오염,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지나치게 몸을 보호함으로 뭔가 돼야 하는 일이 없다. 이런 건강염려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내 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알고 보면 세상에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많다. 경호원이 있으면 도둑들이 훔치려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경호원을 세우자. 경호원이 많으면 철통같이 지킬 것이다. 이 경호원이 누굴까? 내 몸의 유익균들이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의사, 한의사, 약사, 대체의학사, 전인, 치유사 등을 찾는다. 그러나 동물들은 병을 스스로 예방하고 몸을 치료하기도 한다. 그리고 동물은 해가 진 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므로 건강을 자가 치유한다. 사람은 그 반대다. 몸이 아파도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생활도 규칙적이지 못하다. 강아지도 몸이 안 좋으면 밥을 먹지 않는데도 말이다.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금언에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도 어찌 이렇게 지금 당장만 보는지 모르겠다. 몸에 일어나는 병의 70%가 마음에서 기인한다. 스트레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은 정신신경증, 고혈압, 당뇨병, 신경성 위궤양, 각종 증후군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이 준비되고 있다. 병은 신이 고치고 돈은 의사가 챙긴다라는 말이 있다. 아이러니하다. 나는 오늘도 병원의 우수한 고객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신체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병을 예방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 내가 먹는 음식을 살펴봐도 나의 건강을 알 수 있다. 식습관에서 단맛을 즐기는 사람은 소심하고 비만과 당뇨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 육식을 즐기는 사람은 동물처럼 공격적인 성격이 되기도 쉽고 혈압이 있는 분들이 있다. 짠맛을 즐기는 사람은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혈관의 병을 주의해야 한다. 편식하는 사람은 매사에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이고 영양 부실을 주의해야 한다. 소장에서 미생물의 균형이 제대로 되어서 먹은 음식들이 소화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독으로 쌓이는 것이다. 동양의학에서는 간은 오행으로 목이며 신맛과 녹황색이 있는 음식이 좋고 심장은 오행으로 화이며 쓴맛 음식이 좋고 비장과 위장은 오행으로 토이므로
단맛이 좋다고 한다. 혈액의 병들은 짠맛을 금하고 있으며 뼈의 질환에는 쓴맛을 금하고 있으며 신경질환 등은 매운맛을 금하는 근육과 인대에는 신맛을 자제해야 한다.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는 것은 약으로도 고치기 어렵다고 히포크라테스가 일찍이 말했다. 눈은 몸의 거울이요 귀는 몸의 지게문이다라고 했다. 얼굴은 정신의 뜰이요 머리털은 뇌의 꽃으로 본다.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얼굴색이 어딘가 모르게 다름을 알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생활의 안정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몸에 있어서 우뇌를 개발하여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몸은 밥 먹을 때 욕망이 생기며 잠잘 때 생각이 깊으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욕심을 먹는 것이라고 한다. 잠의 자연의 이치를 모르고 반대로 생활하니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 욕망과 온갖 잡념을 끊고 알맞게 갖고 알맞게 자고 알맞게 먹고 졸리면 잠을 자도록 하자. 동의보감. 적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적게 욕심내고 적게 일하고 장수 노인을 일한다. 적게 말하고 많이 웃어야 한다. 적게 근심하고 적게 즐길 수 있으면 즐겨야 한다. 적게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좋다. 적게 즐기고 즐길 수 있으면 즐겨야 한다. 적게 분노하고 적게 좋아하고 사랑은 많이 해줘야 한다. 적게 미워하라. 미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린다. 용서해야 한다. 적게라는 뜻은 매사에 알맞게 적당히라는 뜻이고 소식은 음식을 적당히 먹고 소어는 말을 적게 하고 소동은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뜻이다. 한비자에서는 사람이 산에 넘어지는 일은 없어도 개미집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있다. 건강은 하찮은 일로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몸의 성찰이고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함을 알려주는 메시지다. 개에게 돌을 던지면 돌을 바라보고 사자나 진돗개에게 돌을 던지면 던진 사람에게 달려든다고 한다. 병의 예방이 치료보다 낫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과 장수의 지름길이다. 몸과 마음에 있어서 감정이 지나치면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적은 장수 노인은 일한다. 몸의 감정에는 7개가 있다고 칠정이라 한다. 이 칠정이 몸에서 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숨 잘 쉬고 밥 먹고 배설 잘하고 잠 잘 자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식탐을 이겨내고 모든 일에 먼저 대접하고 섬기면 된다. 우리의 몸은 배고프면 참기가 어렵고 졸리면 자야 한다. 이 2가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 반복한다. 그리고 생존 질서이며 이를 거역할 때에 우리 몸에 병이 찾아온다. 운전할 때 가속하면 벌금이 나오듯이 우리 몸도 이 질서를 어기면 벌금이 나온다. 배가 고프면 안 먹고 제때 음식을 먹지 않거나 배가 부르는데 더 먹으면 욕심이 더욱 생긴다. 결국 몸의 생존 질서를 어겨서 병이 자리를 잡는다. 잠잘 때나 식사할 때는 근심이 없이 먹고 자야 한다. 밥 먹을 때는 밥만 즐겁게 먹는 것이다.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보면 잦은 스트레스에 불규칙적인 식사로 몸의 리듬이 깨져 배설과 잠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10년이 지나면 심장병, 위장병, 정력
약화가 오면서 하체가 약해진다. 그러면 매사에 자신감이 없다. 사람의 몸은 거짓을 모르고 정직하다. 아프면 아프다고, 나으면 나았다고 몸으로 말한다. 몸과 대화를 해서 몸이 이상과 신호를 감지해 건강을 지켜야 한다. 사람의 몸은 영혼의 육으로 되어 있다. 몸을 알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알아야 하고,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몸을 알아야 한다. 몸은 유기체로 되어 있어서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한 곳이 나으면 온몸의 기분이 좋을 것을 느낀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몸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 의해서 건강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 몸은 우리에게 이상신호를 반드시 준다. 다만 자신의 몸이 주는 이상신호를 알지 못하여 작은 병에서 큰 병이 되는 것이다. 몸은 정직하다. 자기가 먹은 대로 표현하고 생각한 대로 나타난다. 또 자세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재봉틀로 바느질을 오래 해서 등이 굽어진 권사님을 늘 소화가 안 된다. 자세를 보면 병증을 알 수 있다. 척추가 삐뚤어져도 병이 생긴다. 그 척추에 우리의 오장육부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삐뚤어진 척추에는 오장육부가 삐뚤게 달려 있는 것이다. 척추가 삐뚤어지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 사람은 척추 동물이다. 척추는 사람의 대들보다. 그래서 척추가 삐뚤어지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 왜 척추가 중요할까? 척추는 오장육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척추는 몸을 지탱하는 대들보도 되지만 뇌로부터 명령을 받아 자율신경에 의해서 내장의 오장육부에 영향을 준다. 척추가 삐뚤어지면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쁜 자세를 취한다.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세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걷기를 2시간 해도 내 몸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운동을 2시간 했다고 흡족해 한다.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척추를 바로 잡아주면 몸을 지킬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하체가 튼튼하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허벅지와 하체를 잘 본다. 하체가 튼튼하면 남자는 정력이 좋은 것이고 여자는 자궁이 튼튼한 것이다. 남자는 방광이 좋고 여자는 방광과 신장이 건강한 것이다. 우리가 산에 가는 것은 하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신을 맑게 하고 자연과 교감하기 위함이다. 하지는 다리를 말한다. 현대인은 자동화로 인해 걷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 자가용 승강기 이용,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지가 무력해진다. 다리가 가늘면 근육이 약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어 냉하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것이다. 당뇨 환자가 자꾸 쥐가 나면 중풍이 올 수 있다. 몸의 오장육부, 지나친 기쁨은 심장에 영향을 준다. 지나친 성냄은 간장에 영향을 준다. 생각, 과다는 비장에 영향을 준다. 깊은 슬픔은 폐장에 영향을 준다. 공포심은 신장에 영향을 준다. 몸의 피로가 오래동안 물체를 바라보면 혈이 약해지고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기가 소모되고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육이 약해지며 오랫동안 서있으면 뼈가 약해지며 오랫동안 걸으면 근육이 약해지며 우리 자신의 몸이 머리는 뜨겁고 배는 차가우니 몸에 병이 항상 있는 것이다. 비만한 사람은 풍선만 불어도 살이 빠진다. 숨을 내쉬는 것은 독을 품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역악기를 부는 사람을 유심히 보면 비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 인간은 한숨으로 살기 때문이다.
몸도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주관한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삶의 질이란 건강이 동반되지 않으면 좋은 삶이라고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아무리 수십억의 재산과 자산이 있더라도 그렇다. 삶의 질이 좋은 것이 아니다. 몸은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은 반드시 건강이 동반되어야 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특히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을 이길 수 있다. 또 마음이 안정이 없이는 생활 속에서 몸에 긍정도 없고 배려와 사랑도 없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기기가 쉽다. 그래서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성공하려면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한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될 대로 되라 하고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려라. 살아보니 해결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켜라. 매일 5분 호흡을 습관이 되도록 해보자. 코로 장미꽃 향기를 맡듯이 깊게 들어 마신다. 마신 다음 잠깐 멈춘다. 모세 혈관까지 산소가 들어가도록 쉬었다가 방울뱀이 소리를 내듯 쓰 하고 숨을 내쉰다. 이렇게 5분 타이머로 맞춰놓고 하루 5분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진다. 오늘은 비움으로 건강을 경영하라 38조까지 낭독했습니다. 오늘도 1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보람된 날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들듯이 나의 건강을 지켜가서 성공하는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체온보다는 중요한 것은 비움이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비움으로 건강을 경영을 잘해서 성공한 삶을 가슴 뛰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